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특정 종교 또 그 교인들로 인한 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사진이 떠돌아서 청와대가 직접 해명하는 일이 있었죠. 네, 청와대가 지난 9일 유튜브 등에서 떠돌고 있는 이 사진이 가짜뉴스고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만희 총회장이 이미 기자회견을 한 마당에 얼굴을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사진이라면 사실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가짜뉴스가 만들어진 건가요? 예, 그 돌고 있는 게시물 댓글에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문제의 사진 하단에 천지일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아, 천지일보. 네. 이 천지일보가 신천지가 운영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럼 정확히 천지일보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요. 네. 예, 일단 천지일보는 2009년 9월 1일에 창간한 전국 종합 일간지입니다. 실제 그 신문을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요. 네. 2017년 한국 ABC 협회 보수 인증 기준으로 18,000여 부를 기록했습니다. 신문사의 주요 구성원과 보도 내용을 보면은 신천지 관련 신문으로 많이 알려져 보도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기사들 보면 그쪽에 좀 많이 우호적인 기사를 많이 써서 그냥 보시다 보면 신천지 쪽과 연관이 있구나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 2015년 4월에는 국민일보에서 천지일보는 신천지 신문이다 이렇게 기사를 내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신천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천지일보는 그냥 신천지 신문이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사진의 경우에 어떻게 팩트체크를 하신 거예요? 예, 보통 포토샵으로 조작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원본 사진을 찾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문 대통령이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왼손으로 했다 이런 사진이 돌았는데요. 그랬죠. 이건 원본을 금방 찾을 수 있었고 원본하고 대조하면 바로 조작인 줄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아닌 경우, 이런 경우 오면 쉽게 찾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사진은 단지 천지일보라는 오토마크가 있다. 이게 기준이어서 제가 그 천지일보 사진 뉴스를 쭉 뒤져봤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찾았고요. 네. 그렇게 다행히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찾아보니까 2012년에 이북도민 체육대회가 있었고 그때 지금 포토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또 사진 설명이 몇 줄 있어서 상황은 쉽게 파악이 됐는데요. 네. 해당 사진 원본은 2012년 10월 14일 게시된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자들과 인사 나누는 문재인 이런 제목의 포토 뉴스였고요. 네. 그리고 사진상의 해당 인물이 1931년생인 이만희 총회장을 보기엔 좀 많이 젊어 보였습니다. 그럼 이 사진으로 일단 간단하게 팩트체크 하신 거네요? 예, 이게 저희 뉴스톱에 독자 제보로 들어온 거였고 네. 그날 밤에 바로 팩트체크가 된 거고 네. 다음날 기사를 바로 냈습니다. 네. 저희 제일 먼저 낸 편인데요. 예, 근데 이 기사를 내고 난 다음에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음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메일을 받으셨어요? 네네. 제보자로부터 받은 메일이셨나요? 보통은 제보하셨으니까 감사 메일 이런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네. 해당 기사가 틀렸다. 이거 컴플레인 불만하는 내용이었고요. 네. 보통 그 메일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무례하거나 논리가 없이 쓰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제가 보고 지나가는데 이분 메일도 그런 내용이어서 무시하려다 보는데 한 줄이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팩트체크했다. 너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써놓으시더라고요. 아, 가로세로 연구소? 네. 그 유명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네. 팩트체크를 여기서는 어떻게 했길래 우리 뉴스톱에서 한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메일을 주신 건가요? 네. 제가 그래서 바로 궁금해서 그 방송분을 들어가 봤는데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팩트체크를 제가 많이 제대로 한 건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 방송에서는 팩트체크 아니고 그냥 사진을 쭉 보여주면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만희 총회장과 반갑게 만나는 사진이다. 그렇게 아예 단정을 지었고요. 네. 근데 저는 황당했던 게 원래 커뮤니티에 나온 사진은 그 원래 사진을 이렇게 트리밍했다고 그래서 잘라서 네. 바깥 부분이 안 보이는 사진인데 설명도 없고요. 근데 이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원본 사진을 아예 보여주면서 이게 천지일보 사진인데 이렇게 찍은 거고 이 사람이 이만희 총회장이 이렇게 아예 주장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만희 총회장 얼굴을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아니라면서요. 네. 저 그 방송을 보면서 옆에 댓글창이 쭉 있어 계속 올라오는 걸 봤는데요. 저도 좀 당황스럽고 좀 너무 황당한 게 그 주장을 그 댓글에서 그대로 다 믿으시더라고요. 이만희 총회장이 이미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으니 저희가 다시 그 사람이 사진 속의 인물이 총회장이 맞는지 네. 사실 이미 제가 보기엔 다른 사람인데 네. 근데 이제 증거를 대야 되니까 팩트 좀 해보려고 알아봤습니다. 네. 일단 사진 속의 인물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그 키였어요. 네. 일단 문 대통령은 키가 공개돼 있거든요. 172cm 정도로. 네. 근데 그 원본 그 게시물의 사진은 사진 속의 인물은 같은 계단 위에 선 걸로 이게 자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선 걸로 보이고 그러면 대충 비슷한 키니까 한 170 내외로 봤고요. 170cm 예, 내외에. 170cm 내외 정도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만희 총회장의 신장이 공식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만희 총회장이 그 한때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 전 세계 여성 평화그룹 회장과 많이 행사에 다니면서 동반에 찍은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동영상도 있고요. 네. 예, 거기서 보면 그 김남희 전 회장과 이만희 총회장이 키가 비슷하거나 김남희 전 회장이 조금 더 큰 걸로 사진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네. 예, 그건 평지에서 찍은 사진이 많아서 높은 비슷한 위치에서 찍은 거니까 정확히 비교할 수 있고요. 뭐 이 김남희 회장이 좀 더 전 회장이 좀 크게 나온 거는 아마 보통 높은 굽에 신발을 신었을 거로 유추할 수 있으니까 두 분의 키 비슷한 걸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김남희 전 회장의 키가 알려진 바는 없는데 김남희 전 회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쪽 홍보책자하고 그 홍보 영상에 나와 있는데요. 그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키는 우리가 아니까. 178cm, 네. 78cm고 그 김남희 회장과 찍은 사진 동영상을 보면 보통 머리 하나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한국 남성의 평균 얼굴 길이가 약 23cm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김남희 전 회장의 키가 약 160cm 정도로 유추가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비교하니까 사진 속의 인물은 170 정도, 그 다음에 이만희 전 총회장의 키는 약 160cm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대략 유추를 했지만 네. 적어도 10cm 정도 차이가 나 보이니까 아니라고 네. 본 거죠. 네. 이렇게 신장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저희가 그 사진 찍힌 것 중에 체육대회 사진은 옆모습을 찍었고요. 네. 이만희 사진 중에 그 약간 옆모습 찍힌 사진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정확히는 보니 오른쪽 귀인데 제가 오른쪽 귀를 비교해 보니까 이만희 회장의 귓볼이 많이 컸습니다. 그 다른 인물보다. 그래서 귓볼까지. 예, 귀를 비교해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아니겠다 싶어서 다른 사람을 판정을 했습니다. 네, 거의 팩트체크가 아니라 이거는 과학수사예요.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과학수사 수준으로 지금 사진들을 다 대조하고, 네네. 네, 아직 키를 모르기 때문에 네. 또 같이 찍은 다른 사람의 키를 유추해서 얼굴 크기까지 해서 거의 과학수사를 하셔서 어쨌든 이만희 총회장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건데, 네. 근데 그렇기는 해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키를 이렇게 재면서 비교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일종의 추측이어서 네. 이걸 이렇게 절대적으로 팩트 체크했다라고는 네, 할 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귀 모양 사진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믿으실 텐데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보여드려도 우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네. 어쨌건 저희는 그래서 대체로 사실이 아님으로 판정을 했고요. 네. 저희 뉴스도 보도가 나간 다음에 몇몇 매체에서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예. 다행히 경향신문 보도에서 경향신문 저희 뉴스 보도한 다음에 그 보도를 하면서 네. 그 사진을 찍은 기자와 연결이 됐나 봐요. 천지일보에. 예, 천지일보 기자 연락을 해서 그 네. 기자분께서는 이만희 총회장을 당시에 찍은 적이 없다. 예. 근데 또 물론 또 그것도 본인의 기억이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또 이슈가 또 커지니까 결국은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직접. 예. 그 사진의 당사자가 나타났어요. 네. 최현철 씨라는 분인데요. 네. 당시 2012년 체육대회에 이북 5도 원로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고요. 의상과 뭐 옷간 확인해 보니까 본인 맞다. 당연히 본인 사진이니까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최현철 씨 덕분에 이제 본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게 확인이 됐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청와대에서도 이건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결국은 이 사진 한 장으로 논란이 커지다가 네. 결국에는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아니 난데 자꾸 이만이라고 하니까 그거 나예요. 네. 이렇게 나서서 밝히면서 네. 비로소 논란이 종식이 됐군요. 네. 네. 참 이렇게 코로나19로 바쁜 와중에 이렇게 막 가짜 뉴스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팩트 체크하시느라 막 귓볼까지 비교하고 이런 상황.
자, 왜들 정말 이러십니까? 이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이번에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사실 화제가 된 뉴스였는데 네. 코로나로 큰 위기에 빠졌죠, 중국이. 네. 그런데 자기들도 사실 힘든데 우리 대한민국 인천이죠. 인천시에 중국에서 마스크를 기증했다. 이 뉴스가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 중국에서 기증한 마스크가 불량품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죠. 네. 지난 2일에 중국 웨이하이시에서요. 인천시에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 20만 장을 보냈습니다. 네. 이것은 지난 2월 12일 날 인천시가 웨이하이시에 이제 보건용 마스크 2만 개를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답례였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런데 중국에서 보내온 마스크 20장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20만 장이? 20만 장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불량 마스크라는 주장이 한 커뮤니티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는 그 근거로 중국 한 매체의 기사를 이렇게 같이 올렸습니다. 캡처해서. 네. 그 내용은 중국 장수성 시장감독관리국이 여과 효율과 방어 효과 두 종목에서 불합격 판정을 내린 마스크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죠? 네, 이 논란이 많이 커졌는데요. 네. 이 한 매체에서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기사화했습니다. 제목이 우린 KF94 보냈는데 중국이 준 마스크는 부적합 판정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자극적이었어요. 네. 네. 결론부터 말하면 틀렸습니다. 팩트체크를 안 했는데요. 그 매체에서. 네. 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에 나온 마스크와 인천시가 받은 마스크는 같은 마스크가 아닙니다. 다른 거였어요. 네네. 장수성 측이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는 마스크는 찌아즈바오라는 업체가 생산한 입체 방호 마스크입니다. 네. 근데 인천시가 받은 거는 일반 마스크였어요. 예, 상대편면에는 고급 마스크라고 써 있고요. 네. 입체 방호 마스크와는 모양과 그 품질이 다른 겁니다. 네. 팩트체크를 안 하고 이런 기사를 올렸고 결국 네. 인천시에서는 해명 자료를 냈죠. 네, 논란이 커지자 해명지를 냈습니다. 중국 웨이하이시로부터 받은 마스크 20만 장은 장수성이 불합격 판정을 한 방호 마스크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했다. 네. 그리고 별도로 위생검사 실시했는데 자체적으로 순도검사 진행한 결과 유해 물질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참 엉뚱한 마스크 기사를 가지고 네. 이렇게 또 온 국민한테 반중 감정을 불러일으켰던 네. 네, 이런 기사 오늘 또 팩트 체크해 봤고요. 네. 좀 보도하기 전에 팩트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또 의료진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이런 상황에서 정작 이들을 지원해야 할 정부, 청와대, 자치단체 이런 곳에서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하고 해명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덕년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매일 점심시간대 청취자를 찾아가는 뉴스 FM 조현지입니다를 살펴볼 하는데요. 그 가운데 1사분기에 새로 선보인 코너인 오늘도 왼수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왼수. 최근에 이 뉴스 FM 조현지입니다에서 새로 선보이고 있는 코너인데 인기가 많은 코너라고 그렇게 자칭하던데요. 네, 오늘도 왼수는 이른바 가공지능으로 설정된 왼수라는 캐릭터가 아재 개그를 즐기는 진행자 왕조현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전개됩니다. 주요 현안과 관련된 시사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3월 2일부터 6일까지 방송된 내용을 살펴보면 근래 최대 현안인 코로나19와 관련해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 의심, 공포와 심리 방역 문제부터 팬데믹, 국민안심병원, 생활치료센터,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까지 이런저런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왼수의 입을 통해 청취자에게 전했습니다. 들어보시니 어떠셨어요? 좋은 쪽으로 보자면 청취자에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사 정보를 유쾌하게 전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방송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키고 세상에 알린 특정한 캐릭터를 과하게 따라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네, 아직 들어보시지 못한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펭수죠.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최근에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그 자이언트팽 TV의 펭수의 성대모사를 하고 있어요. 네, 펭수는 지난 1년을 놓고 볼 때 방송계 최고의 히트 상품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그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 바로 그 펭수를 그대로 모방한 B급 캐릭터가 오늘도 웬수의 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펭수 따라서 웬수라고 지었나 봐요. 네, 이 웬수라는 캐릭터의 말투, 행동 방식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그 점이 확연히 드러났는데요. 예컨대 펭수를 할 말은 하는, 그렇게 해서 듣는 이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캐릭터로 자리 잡게 한 요소 중 하나가 EBS 사장 이름을 거론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웬수는 마치 이를 복제한 것처럼 YTN 라디오 사장 이름을 거론하는 식입니다. 이 사안을 그간 여러 차례 불거진 짝퉁 펭수 논란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펭수가 워낙 인기를 끌다 보니까 사실은 비슷한 짝퉁들이 많이 나왔었죠. 어떤 게 있었죠? 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들면 정부 기관인 인사혁신처의 펑수, 펑수, K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의 역수, 역수도 있어요? 고양시청의 괭수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그 이외에 유명 편의점 업체에서 무단으로 펭수 캐릭터를 가져다 홍보에 이용했다가 EBS 측의 지적을 받고 해당 홍보물을 삭제한 사례, 마찬가지로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총선 홍보물에 펭수 캐릭터를 활용해 논란이 된 사례 등도 있습니다.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사례가 많아 빠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우리의 펭수를 지켜주세요라는 글을 자이언트 팽TV 제작진이 공식 게재하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오늘도 웬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뭐 어떤 사적인 이익이나 뭐 그런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례와는 조금 결이 다르지는 않을까요? 네, 오늘도 웬수의 웬수를 앞에서 이야기한 사례들과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방송사에서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특정한 캐릭터를 사실상 베끼는 것이 적절한 일인가 하는 문제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특정한 캐릭터를 탄생시키고 그것을 알리는 일의 무게와 그것에 담긴 의미를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제작진이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뉴스 FM 조윤지입니다의 새 코너인 오늘도 웬수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4월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각 당마다 총선 공약은 계속 발표하고 있지만 코로나 특보로 인해 묻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의제를 실종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지구에 불어닥치고 있는 기후 위기를 정치적인 의제로 설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선거를 앞둔 우리 각 정당들은 이런 내용에 관심이 있을까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이진선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총선 선거보도 모니터링도 이미 가동이 됐어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우리 선거 얘기가 거의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그린피스에서는 각 정당의 환경 정책 좀 받아보셨나요? 네, 저희가 그 각 정당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주요 정당, 즉 그 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이렇게 세 당에 관련 정책 질의서를 보내서 답변을 받은 상황이고요. 네.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이제 그린 뉴딜 경제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했고 네.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제시했던 정책을 사실 대부분 받았습니다. 네. 반면에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요. 또 정책 질의서 답변 내용을 봤을 때에도 좀 유의미한 기후 위기 정책이 보이지 않아서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불리는 기후 위기 정책이 화제인 상황인데요. 네. 지금 한창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대부분이 그린 뉴딜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또 유럽에서는 이미 그린 뉴딜을 유럽 의회 차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한국에서도 정의당과 녹색당이 그린 뉴딜을 발표했고요. 또 민주당은 발표는 안 했지만 선대위 내에 그린 뉴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린 뉴딜 관련한 공약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린 뉴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린 뉴딜 이게 뭔가요? 우선은 이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세계적인 석학이죠.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시는 분의 그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책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2028년, 이제 8년 뒤죠. 2028년 정도면 화석연료 산업 문명이 종말을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훨씬 저렴해지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이 쇠퇴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도 이제 실제로도 보면 화석연료 산업에서 자금을 빼서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좀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도 그 전환을 하고 있는 시대에 각국이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제적인 패권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네. 움직임이 또 그린 뉴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후 위기가 곧 경제 위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계은행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를 방치할 경우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그 158조 달러 이상의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또 심지어 IMF조차도 이런 이제 경제적인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 탄소 1톤당 75달러까지 탄소세를 매겨서 급격하게 탄소 감축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 위기와 경제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자라는 안이 그린 뉴딜인데요. 네. 그럼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렇게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적인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니 이거에 맞춰서 경제적인 이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뭐 대안이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그러면 그린 뉴딜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이유 아무래도 이런 심각한 기후 위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네. 어느 때보다도 좀 커진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이제 겨우 그 진압이 됐던 호주 산불 사례를 보면 네,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랬죠. 예, 전례가 없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매우 급격하게 온실가스를 줄여야만 더 심각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최근부터 이제 기후 변화 대신 기후 위기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고 또 많은 국가나 지자체가 기후 위기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0년 정도 남아있다. 네. 우리에게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10년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하원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노동당이 독자적인 그린 뉴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라고 소개를 간단히 해주셨는데 네. 이 미국과 유럽의 그린 뉴딜 정책을 한번 저희가 알아볼까요? 이제 대표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미국의 그린 뉴딜안과 유럽의 그린 뉴딜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유럽의 그린 뉴딜안은 그린 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기는 한데요. 유럽은 그린 딜.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보면요. 네. 이제 미국의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국 하원에서 그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네.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의 그린 뉴딜안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하원에서 채택한 그린 뉴딜안은 향후 10년 내에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2030년까지죠. 네. 예, 203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 전력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네, 파격적이죠. 근데 사실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과학계에서 계속해서 이제 권고해왔던 수준에 비춰봤을 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수준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산업 전환을 통해서 수백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하고 번영과 경제 안보를 보장하겠다. 네. 또 이렇게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발전소 네. 같은 경우에 문을 닫게 되면은 거기에 네. 그 고용되어 있던 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터를 잃는 거니까요. 네. 주로 이제 화석연료 산업에서 그렇죠. 일자리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이제 근로자들에게 취업 훈련이나 교육을 제공하는 안도 포함이 돼 있고요. 또 미국 사회를 반영하듯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럽 같은 경우에 아까 그린딜이라고 해서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이라고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네. 유럽의 그린딜 정책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의 그린딜은 우선 그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라서요. 네. 미국과는 다르게 추진 여부는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고요. 네. 미국이 203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였다면 유럽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2030년까지는 90년 대비 50%로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린딜을 실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핵심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 미국과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린 뉴딜에 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고요. 특히 좀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탄소 국경세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유럽이 자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탄소 배출에 탄소세라는 세금을 매기려고 합니다. 이게 그린 뉴딜 안에 있는데 네. 이때 이제 자국 제품에만 탄소세를 매길 경우에는 유럽 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이 유럽 내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해질 경우에는 유럽 내 산업체들은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낮은 다른 나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유럽 내의 탄소 배출량은 낮아지더라도 다른 국가의 탄소 배출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이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서 여기에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게 탄소 국경세 아닙니다. 그런데 네. 이 계획이 이제 실제로 도입되면 국내 수출업계, 특히 뭐 철강, 알루미늄 같은 수출업계에 파장이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철강,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유럽 쪽으로 많이 수출이 되는데 만약에 유럽에서 이렇게 결의한 탄소 국경세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에 부과될 경우에 우리나라는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력을 잃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이 이런 그린 뉴딜에 대한 어떤 공약과 입장을 좀 밝혀줬으면 이것을 지금 그린피스 측에서 요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앞서 정의당에서는 한국형 그린 뉴딜 공약을 이미 발표했다, 전달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양당, 거대 양당이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좀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라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국형 그린 뉴딜 어떤 부분이 좀 중요할까요? 네, 그린 뉴딜 안에는 굉장히 많은 또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네. 가장 핵심은 온실가스를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빠지면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는 부를 수가 없다. 네. 네, 어떤 그린 뉴딜 아니든지 간에 보면 공통점은 2050년 이전 탄소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이건 이제 과학계가 권고하고 있는 수준에도 부합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린피스에서도 한국
한국형 그린 뉴딜, 한국 상황에 만든 그린 뉴딜을 위해서 이제 5가지 그 정책 목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2030년까지 온실가스 양을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 예. 그리고 그 국회나 정부 차원의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하는 것. 네.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통해서 이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실제 우리 정책 그 여러 정책 중에 우선순위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우선순위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전력이나 이런 에너지는 100% 재생에너지로 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목표를 더 상향하고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또 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기차 로 전기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탄소세를 도입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제안들이 좀 실현이 되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스탠포드 대학의 마크 제이콥슨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이 이러한 그린 뉴딜 정책을 수용해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144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순증할 거다라는 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린 뉴딜 정책이 곧 기후위기 정책이자 경제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네. 글쎄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 유권자들이 지켜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이 그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 총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2년 뒤에 있을 대선이 저는 무척 그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유권자의 한 분이시잖아요.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이진선 기후에너지 캠페이너였습니다.